하이. 5.18이 다가왔어요. 네. 저희가 그래도 이렇게 채널을 꽤 오래 운영했는데 이렇게 한 번도 뭔가 5.18을 짚고 넘어간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올해 재밌는 다큐 영화가 하나 개봉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참에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5월 18일 날 개봉하는 영화인데 아치의 노래 정태춘이라는 음악 다큐멘터리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 뭐지? 제천 음악 영화제? 거기에도 출품이 됐던 작품이고 사실은 이게 정태춘이랑 박은옥 부부, 음악가 부부의 40주년을 기념한 프로젝트의 일환인데 그분들 40주년은 19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 마지막 프로젝트가 2022년에 개봉을 하게 된 거죠, 사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오래 묵은 프로젝트이자 그 사이에 막 이분들 공연 다니고 했던 장면들까지 이렇게 꽉 담은 다큐멘터리예요. 정태춘 씨가 이제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시인의 마을이랑 촛불로 굉장히 유명한 그걸로 거의 이제 약간 10대들의 우상으로 급부상해서 떠올랐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포크를 주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요계의 그 주류에서 포크가 좀 사라진 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공연 위주 하시고 사회운동하고 특히 그 음반의 사전 검열을 철폐하는 운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을 했던 음악가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리고 또 한동안 노래를 안 썼습니다. 안 쓰다가 이제 최근에 근래에 다시 노래를 이제 쓰기 시작한 그런 음악가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좀 들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5.18에 대한 노래도 이분이 썼어요. 5.18이라는 굉장히 노골적인 제목의 노래를 썼는데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나한테 한 말도 아닌데 내가 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이제 이분이 그 40주년 기념 공연 전국 투어를 돌다가 광주에서 5.18을 부르는데 참 공교롭게도 광주에서 그 노래가 시작하기 전에 이분이 약간 무슨 편지 같은 것을 읽거든요. 근데 이제 그 편지의 내용이 아직 그 아픔이 현재까지 끝나지 않았고 그때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은 아직까지 처벌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걸 읽는데 갑자기 누가 정태춘 씨, 나는 당신 노래를 들으러 온 거지 사상을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버럭 소리를 지르고 나갑니다. 아마 이제 부부로 보이는 관객들이 나가는데 그 장면을 보고 내가 조금 그냥 내 마음이 좀 다친 것 같더라고. 이분은 그냥 되게 덤덤하게 부르세요. 그 다음에도. 그래서 내가 좀 생각을 해봤어. 왜 그럴까를. 그렇게 왜 그랬을까? 이게 음악이라는 게 그냥 되게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음악들도 있고 또 그런 음악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잖아. 나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우리가 맨날 어떻게 진지한 얘기만 하고 살겠어. 근데 이제 어떤 음악 같은 경우에는 뭔가 나는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내 음악보다 우선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일제시대 저항시인 같은 사람들 있잖아. 그때도 막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이런 파들이 다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나는 이 시라는 수단을 저항의 그런 도구로 삼겠다고 했던 사람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약간 이 정태춘이라는 음악가도 나는 그냥 음악을 음악으로 하지 않고 내가 시대랑 교감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내가 이 시대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하나의 어떤 표현으로 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그 관객이 나는 당신 얘기 그런 사상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음악 들으러 온 거다라고 하는 게 약간 그 뮤지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을 알아주지 않는 느낌이어서 그러니까 노래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정말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저 사람은 그냥 노래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게 저 사람인데 왜 굳이 저 공연에 와가지고 저런 얘기를 했을까? 라는 좀 그런 몰라. 나도 왜 거기서 내가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겠어. 되게 이입되더라고. 막 나였으면 내가 몰입해서 저걸 공연을 할 수 있었을까? 근데 모두를 데리고 간다는 생각은 아마 하지 않았을 것 같아. 당사자는. 근데 나는 그거지. 정태춘의 어떤 몰라? 그 행사에 어떤 다른 출연자들이 마음에 들어서 그 사람이 갔는데 정태춘이 편지를 읽으니까 화가 나서 간 건지 아니면 정태춘만 나오는 행사였는데 일부러
청태춘만 나오는 거였으면 청태춘을 보러 간 거고 그러면 그 걸음걸음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가서 굳이 난 너의 사상이 궁금하진 않아 라고 한 것은 다분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아, 후자거든. 아 후자야. 후자야. 근데 후자여도 괜찮다. 아, 그래요? 왜 어떻게 그 마음을 정리할 수 있어? 뭔가 약간 마음이 평온하게 있다가 누가 바람을 후 불어서 갑자기 막 모래랑 낙엽이 막 나부끼는 느낌인 거야, 내 안에서. 근데 그걸 어떻게 다시 이렇게 가라앉힐 수 있나? 저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내가 지금 민주주의 노래 하러 왔고 존중한다. 알겠다. 이렇게. 너도 너의 길을 가고 나도 나의 길을 간다. 이것이 민주주의. 갑자기 감동도 같이 가라는 느낌. 왜 가라앉아? 아, 이게 쉽지 않네, 이게. 받아들여야지. 연습하고. 아, 근데 저는 좀 되게 이렇게 가사 이런 거에 엄청 집중하는 편이고, 그리고 약간 좀 SM 빠순이들은 기본적으로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사랑 노래보다는 사회 비판적인 어떤 그런 그런 음악을 늘 듣고 자랐고, 뭔가 그 음악을 좀 그리워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또 사실 이 영화가 113분인데 좀 힘들긴 했어, 마지막에는. 내가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이 너무 많아서 너무 40년이죠. 40년의 이야기를 2시간에 응축해서 나한테 보여주다 보니까 내가 미처 씹을 수가 없더라고. 그분의 모든 걸음을. 그래서 이분이 잠깐 오랫동안 음악을 안 했잖아. 뭔가 그게 되게 이해가 되는 거야. 본인도 감당이 안 됐을 수도 있겠다, 진짜. 계속 뭐만 했다 하면 벼랑 끝에 몰리니까. 다시 나오고, 벼랑 끝에 몰리고, 다시 나오고. 그래서 어쨌든 그냥 우리가 지금 되게 케이팝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약간 이렇게 뭐라 해야 돼? 되게 많이 겹쳐지는 교집합이 많이 생겼잖아. 근데 이런 와중에도 뭔가 그냥 살고 있는 그 시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아주 작은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따뜻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이 다큐를 보면서 좀 하게 됐는데 그 몇 가지 밟혔던 노래 중에 하나가 일단 첫 번째는 5.18이고요. 사실 5.18에 대한 노래는 거의 금기시 되었잖아. 우리가 그 음반 사전 심의 규정 때문에 그런 식의 표현은 절대 할 수가 없었고 특히나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더 했겠지. 그래서 우리가 더 노래할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더 뭔가 그게 가슴을 후벼 파는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난 비슷하게 호출됐던 순간이 우리 테스 형 나훈아 씨가 그 KBS에서 그거 했었잖아요. 뭐죠? 공연 실황. 네, 공연 실황을 한번 이제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엄니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이게 세상을 떠난 자식이 엄마한테 엄마 왜 거기서 울고 있냐 울지 마라 이제 내가 잠들 수 있게 엄마 나한테 자장가 좀 불러줘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를 이분이 만들어서 오랫동안 발표를 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다가 발표를 한 거예요. 아주 뒤늦게. 그러면서 이것은 사실 5.18에 대한 노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럴 때 이런 음악이나 예술의 힘을 좀 생각하게 돼요. 뭔가 사실 저는 5.18을 겪어보지도 않았고 내가 아는 사람이 광주에 살지도 않고 나도 광주 출신이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먼 게 떨어진 얘기인데 순식간에 뭔가 이런 노래 한 곡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거기에 누군가와 거기에서 살아 숨쉬었던 것 같은 누군가와 순간적으로 감정이 교감이 되는 거지. 약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좀 되게 경이로웠던 것 같아. 그리고 되게 좋은 체험이었어. 이 영화가 막 엄청나게 막 엄청 대단 최고의 영화. 이거는 진짜 아니거든요. 만듦새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의견이 분분할 그런 영화지만 어쨌든 뭔가 이런 세상이나 시대를 같이 노래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는 거는 꽤 괜찮은 경험인 것 같더라고요. 영화까지 보지 않더라도 그냥 유튜브에서 정태춘을 한번 검색해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신선한 경험이 될 것이에요.
아치의 노래가 양아치의 노래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내가 오늘 이걸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들었는데 약간 그냥 BGM을 틀어놓고 시를 낭송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신선했어. 그냥 그 가사를 내가 곱씹지 않더라도 그 오빠의 그 나레이션이 그치. 그냥 그 나레이션의 소리가 그러니까 메시지가 아니라 그 소리 자체가 굉장히 나를 프리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약간 뭐랑 비교하면은 좀 형아들이 확 느낌이 올까 했더니 이번 장기하 앨범을 인상 깊게 들은 형들이라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될 것이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은 내가 들었다. 그래서 그 사운드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한데 가사가 이 양아치라는 사람이 낮은 방바닥 한 구석에서 울창한 산림과 장엄한 폭포수, 푸르른 창공을 꿈꾸는 거예요. 이러면서 계속 노래를 하는 거야. 근데 그래서 양아치의 노래는 자유, 태양 및 영혼 이런 걸 노래하지만 세상 주위로만 그저 뱅뱅 맴돌 뿐이다. 뭐 이런 식의 가사가네요. 마음이 아프지. 그러네. 나도 의식을 못했는데 약간 장기하의 음악이랑 좀 비슷할 수 있겠다. 장기하의 생각, 장기하라는 음악가가 가진 어떤 생각이랑 좀. 그리고 장기하의 이번 노래 스타일과 비슷할 수 있겠다. 양아치의 노래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똑똑하고 훌륭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환멸을 느껴서 양아치처럼 사는 것 같아요. 또 굉장히 철학적이네요.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쓰레기 같은 세상에서 너무 환멸이 나서 스스로 세상을 등진 것이 아닌지 그래서 그냥 나의 노래를 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네요. 제가 다큐 보면서 약간 놀란 게 이분이 전투경찰 출신이더라고. 이게 젊었을 때 그 사진이나 뭔가 이런 자세나 이런 거는 굉장히 지금이랑 느낌이 달라요. 되게 기골이 장대하고 얼굴이 약간 무서워요. 근데 그런 사람 마음에 시인의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시인의 마을이나 촛불로 데뷔를 했겠지.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어떤 계기가 있어서 어쨌든 이렇게 흘러온 거잖아요. 인생길이. 근데 그 인생길을 40년 정도 지나고 났더니 인상이 확 바뀌더라.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정말 얼굴도 바뀌는구나. 이거 진짜 깜짝 놀랐고. 아치의 노래도 되게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분이 대한민국이라는 앨범을 냈었는데 이 앨범이 아마 2000 몇 년도에 재발매가 됐을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 음반 사전 심의 규정에 항의하기 위해서 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 음반을 그냥 내버렸던 거예요. 93년인가 4년도에. 그래서 여기에 실린 음악들이 굉장히 좀 공격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도전적이에요, 시대에. 근데 여기 되게 슬픈 노래가 하나 있는 게 이제 우리들의 죽음이라는 노래인데 이게 1990년 3월 10일에 알려진 사건이에요. 경비원 아빠와 파출부 엄마가 일 나간 새 지하 새방에 불이 붙어서 남매가 질식사를 한 거죠. 근데 이게 마포구 망원동의 연립주택이라고 하니까 그 시대만 해도 여기에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겠지? 그래서 여기서 5살 난 권혜영 양과 4살 난 권용철 군 이렇게 둘이 있었고 부모는 혹시라도 자기들이 돈 벌러 나갔는데 얘네가 집 밖으로 나왔다 길을 잃을까봐 문을 잠근 거야. 밖에서. 근데 얘네가 뭐 성냥을 가지고 좀 놀았나? 뭐 이렇게 됐겠지? 그래서 갑자기 불이 났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5살, 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제 숨지고 만 거지. 근데 이게 그냥 어떠한 어떤 가족의 비극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인 거죠. 그쵸. 이렇게 5살과 4살밖에 안 된 아이들만 집에 두고 일을 하러 나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삶의 형태를 가진 사람들, 가족들, 그리고 우리가 아이는 온 마을이 키워야 된다고 하는데 이 온 마을 중에 누구 하나라도 여길 들여다볼 수 있었다면 사실 이런 사고는 안 났을 수도 있잖아요.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이 화재에 취약해서 불이 나면 너무나 쉽게 옮겨 붙는 어떤 그런 반지하 월세방의 이 당시 열악한 생활 환경이라든지 뭔가 그런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사건이었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이분이 노래를 쓰신 거고요. 그냥 나는 좀 그냥 이런 노래들이 가끔씩 들으면 내가 잊어버리고 있던 그냥 어떠한
감성, 문제의식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툭 이렇게 건드려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1년 365일 막 아침 이슬을 듣고 막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4.19에 한 번, 뭐 5.18에 한 번, 뭐 이렇게는 들을 수 있잖아요. 좀 그러면서 그냥 이 세상에 되게 사실은 여러 종류의 음악이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수들은 또 이 시대랑 같이 호흡을 하고 있구나. 뭐 그런 것들을 좀 한 번쯤 떠올리고 생각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확실히 새로운 것이다. 만약에 몰랐던 분들이 듣는다면 아, 나의 세상이 또 하나 넓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만한 아티스트입니다. 네. 정동진에서 3도 되게 좋거든요. 그것도 한번 꼭 들어보세요. 네. 네. 오늘 가자.